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랩을 운영하는 박재선입니다. 저는 홈페이지 제작 실전 가이드를 모토로 홈페이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고 수정하고 사업과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번 가이드 영상 1편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기획이라는 단어 때문에 괜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기획이라는 건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도 내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기획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항상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 자료를 준비했어요. 제가 실제로 홈페이지 제작 대행일을 하면서 활용하던 양식들을 바탕으로 사용하시 편하게 새롭게 만든 자료예요. 이 기획 가이드 워크북 자료는 이렇게 접속하고 계신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아래의 가이드 자료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뜨게 되는 구글 드라이브 접속 후에 파일을 복제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상업용 목적이 아니시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아요. 다 받아보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획 가이드는 이렇게 총 6개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프로젝트 개요, 메뉴 구조 기획, 페이지별 상세 기획, 참고 레퍼런스, 그리고 보너스 기획 질문지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목적이나 타겟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메뉴를 구성하고 각 메뉴별로 들어갈 내용을 기획하는 순서예요. 그리고 참고 레퍼런스가 마지막에 있는데 보통 홈페이지를 만들 때 레퍼런스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아요. 경쟁사 홈페이지를 많이 보기도 하고요. 레퍼런스를 먼저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번만큼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레퍼런스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만약에 레퍼런스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내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기획하게 되면 그 레퍼런스에 갇혀서 내 생각들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 보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정리해 본 다음에 레퍼런스를 찾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추가하면서 다듬는 방향을 권해드려요. 그래야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걱정되고 막막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너스도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 제작 대행을 할 때 사전 인터뷰 양식으로 사용하던 질문들이에요. 페이지별로 들어갈 내용을 기획하시기 전에 먼저 기획 질문지에 답변을 채워 넣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기획 질문지도 이렇게 보너스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만의 홈페이지 기획을 끝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프로젝트 개요 시트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내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목적이 뭔지 명확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는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홈페이지 제작 목적은 홍보하려고요 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홍보라는 목적도 좋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제가 만든 랜딩 페이지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SNS를 통해서 홈페이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무료 가이드북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내가 홈페이지를 어떤 목적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주요 타겟은 어떤 고객들을 방문하게 만들지입니다. 이것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성한 타겟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홈페이지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걸 더 구체화시켜보면 홈페이지가 필요해서 직접 만들고 수정하고 싶은 1인 기업 사업가처럼 실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한 명의 구체적인 타겟을 설정해 보세요. 맨 처음에 제작 목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도 이 주요 타겟과 앞으로 홈페이지에 담을 내용과도 모두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는 제작 일정인데요. 내가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정해두지 않으면 한없이 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 일정을 정해두고 우선 완성을 목표로 한 다음에 계속 수정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도메인 주소인데 도메인 주소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홈페이지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 주소를 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가이드북에서 알려드렸었어요.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제가 보내드렸던 가이드북 19페이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 주소를 미리 정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으로 브랜드 컬러인데요. 보통 홈페이지 디자인을 할 때 이 색상은 컬러 코드라는 영어와 숫자가 섞인 것처럼 보이는 16진수로 표현을 해요. 내가 만약에 이미 정해진 로고나 브랜드 컬러가 있다면 그 색상의 코드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홈페이지에 사용할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조화로운 컬러 조합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 홈페이지에 내 브랜드와는 이런 게 잘 어울리면 좋겠다 하는 색상 조합을 선택해도 좋고, 이렇게 메뉴로 이동해 보시면 내 상품이나 서비스 이미지에 맞는 색상을 뽑아 보실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미지에서 색상을 넣고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 뿐만 아니라 좀 도움이 되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링크가 포함된 모음집을 선물로 영상 끝에 드릴 테니까 지금은 기획 전체 과정에 대한 감을 먼저 잡아보세요. 이렇게 브랜드 컬러까지 다 입력을 하셨다면 다음으로는 홈페이지 메뉴를 기획할 차례예요. 실제로 이 홈페이지는 제가 예시로 만든 샘플인데, 이렇게 홈페이지에는 메뉴들이 있고 메뉴마다 각각의 페이지도 있어요. 이렇게 내 홈페이지에는 어떤 메뉴를 만들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각각의 메뉴 이름은 뭘로 할지, 메뉴 밑에 여러 페이지를 두고 싶다면 이렇게 하위 메뉴 라인도 적어보세요. URL을 뭘로 설정할지 이렇게 메뉴 이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영어로 적어보고, 각각의 메뉴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트에서 작성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메뉴 구조를 정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 생각해 봤으면, 이제 이 메뉴들을 이렇게 페이지별 상세 기획 시트에 페이지명에 옮겨 적어요. 옮겨 적고 각 페이지별로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지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섹션 안에 적는 거예요. 섹션이라는 거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가로를 기준으로 나눠질 수 있는 하나의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이 한 섹션에는 하나의 내용만 담는 게 훨씬 깔끔하고 보기에도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핵심 요소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싶다면 전후 비교로 이렇게 리뉴얼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컨설팅 후기를 보여주고 싶다면 카톡 후기를 캡처해서 이미지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홈페이지에 넣을 문구와 컨텐츠 자료들을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보세요. 여기 보이시는 CTA는 콜 투 액션의 줄임말인데, 홈페이지에선 고객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보통 홈페이지의 버튼들을 생각해 보시면 편한데, 각 세션별로 어떤 버튼을 넣을지, 어떤 페이지로 이동시킬 건지, 어떤 행동을 유도할 건지 등을 같이 생각해 보시고 CTA란에 정리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를 처음 만드는 건데 말이 쉽지, 이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 넣을지가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과 어려움을 해드리기 위해서 보너스로 이 기획 질문지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별 상세 기획 시트를 채우기 전에 먼저 답변을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기획 질문지를 보면 이렇게 파트별로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의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사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제안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으로 홈페이지에서 우리 사업을 어떻게 강조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서 어떤 행동을 유도할 것인지까지 이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변을 작성해 보세요. 답변들을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생각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의 답변마다 용도를 적어 놨어요. 답변을 다 작성하고 나서 이 용도를 보면서 메뉴별로, 페이지별로, 섹션별로 원하는 위치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내용들을 내가 말하고 싶은 순서대로 홈페이지에 넣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내가 우리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고객들은 뭐부터 궁금해할까? 뭐가 궁금해서 들어왔을까? 혹은 뭐부터 알려줘야 우리 홈페이지를 내가 의도한 대로 끝까지 볼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통 많은 분들이 연락처나 문의하는 방법 혹은 내 상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맨 위로 올리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맨 밑에 두면 고객들이 보지도 않고 나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막연하게 생기거든요. 저도 그 마음 완전히 이해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설계해 줘야 돼요. 고객들이 내 홈페이지를 내가 의도한 대로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설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들의 순서를 보면 내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내 홈페이지에 방문했는지, 그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생각하면서 정보들을 배치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차별점은 무엇인지, 그걸 고객들에게 어떻게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페이지별 상세 기획 시트로 돌아가 보면 제가 예시로 작성해둔 섹션 구조는 이런 거였어요. 메인 페이지에서 내 사업의 슬로건과 한 줄 소개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는 이 홈페이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요. 왜냐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곳인지,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고민을 살짝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긴데?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믿을 만한지 객관적인 수치로서 증명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후 비교가 가능한 스크린샷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잖아요. 저는 뭔가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맛집을 찾을 때도 맨날 후기를 찾아보는데 내 서비스에 대한 후기도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후기를 배치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정도 되면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거든요. 이때서야 서비스 소개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차별점이 나올 수도 있고 가격 같은 상세한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고 혹은 서비스 상품 소개 페이지로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라고 쓱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구조는 제가 샘플 예시로 든 거고 사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업종에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 성격마다도 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의 사업 구조에 맞는 이 흐름들을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이제 여러 레퍼런스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 레퍼런스를 볼 때는 어떠한 것들을 참고해서 벤치마킹하면 좋을지 캡처 이미지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두시면 좋아요. 참고로 이미 잘 아시겠지만 벤치마킹과 카피는 전혀 다릅니다. 배운 점들을 참고 요소들을 뽑아내서 나만의 방식으로 적용시키는 게 벤치마킹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같은 업종, 경쟁사들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업종의 레퍼런스도 많이 봐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연결되어서 나만의 게 만들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온라인에서 내가 뭔가를 구매하고 신청할 때 어떤 걸 가장 궁금해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등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내 홈페이지도 훨씬 더 수월하게 기획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일단 만들어 두고 운영하면서 매번 수정하고 개선하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두고 우선 완성하고 운영하면서 수정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내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 기획하는 방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은 중간에 브랜드 컬러 선정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도움이 되는 사이트와 툴들을 모아놓은 정리집이에요. 무료 이미지, 동영상부터 폰트, 아이콘 등 필요한 리소스와 도구들을 모두 모아놨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컨텐츠를 만드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모음집은 여기 페이지에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아래 게시판에 영상 보시면서 생긴 질문이나 짧게 후기를 남겨주시고 나서 아래 카톡 채널로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질문도 답변 드리고 선물도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 모든 질문들은 비밀글로 작성되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궁금한 점 물어봐 주세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직접 홈페이지에서 구현해보는 실습을 할 거예요. 마지막 3편에서 백지부터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꼭 필수적인 과정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 기능 구현 실습을 먼저 하는 이유는 사실 따라 만들기만 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기만 하면 내 거에 적용하고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 만들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자동으로 메일 알림이 오게끔 설정하고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활용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